책을 좋아했던 소녀의 황혼의 책 여행입니다. 꿈이 있으셨던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책 한 줄이 어쩌면 꿈을 다시 찾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싶습니다. 들어가며 글 내용이 너무도 따뜻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따뜻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여기까지는 도저히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하는 감동이 밀려듭니다. 50여 편의 짧은 글이 소 제목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는 2편의 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라며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요약.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지은이 류시화. 소제목 쾌렌시아. 자아회복의 장소를 찾아서. 두 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다. 두 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은다. 기운을 되찾아 계속 싸우기 위해서다. 그곳에 있으면 소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소만 아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쾌렌시아라고 부른다.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다. 쾌렌시아는 회복의 장소이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본연의 자기 자신에 가장 가까워지는 곳이다. 사냥이나 술록이 두려움 없이 풀을 뜯는 비밀의 장소, 독수리가 마음 놓고 둥지를 트는 거처, 곤충이 비를 피하는 나뭇잎 뒷면, 땅두더지가 숨는 구리, 모두 그곳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만의 작은 영역. 명상에서는 이 쾌렌시아를 인간 내면에 있는 성소에 비유한다. 명상 역시 자기 안에서 쾌렌시아를 발견하려는 시도이다. 전에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날마다 10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왔다. 지방에서 온 이들은 늘 북적였다. 다행히 집 뒤쪽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작은 방이 내게 중요한 휴식처가 되어주었다. 그곳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공간, 나의 쾌렌시아였다. 한두 시간 그 방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다시 만날 기운이 생겼다. 그 비밀의 방이 없었다면 심신이 고갈되고 사람들에게 치였을 것이다. 내가 만난 영적 스승들이나 명상 교사들도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수행자들을 만나지만 수시로 자신만의 장소에 머물며 새로운 기운을 얻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펼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의 샘이 바닥난다. 내 삶에 힘든 순간들이 있었다. 그 순간들을 피해 호흡을 고르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들로 마음이 피폐해질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여행은 나만의 쾌렌시아였다. 여행지에 도착하는 순간 문제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 자신이 되었으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그러고 나면 얼마 후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다시 삶 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쾌렌시아를 안다. 뱀과 개구리는 체온으로 동면의 시기를 정확히 알며 제주 왕나비와 두루미도 매년 이동할 때가 되면 어디로 날아가 휴식할지를 안다. 그것은 존재계가 생명을 지속하기 위한 본능적인 부름이다. 그 휴식이 없으면 생명 활동의 원천이 바닥난다. 인간 역시 언제 일은 내려놓고 쉬어야 하는지 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몸이 우리에게 말해준다. 쾌렌시아가 필요한 순간임을. 나 자신으로 통하는 본연의 자리, 세상과 마주할 힘을 얻을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장소만이 아니다.
결 좋은 목재를 구해다 책상이나 책꽂이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번뇌가 사라지고 새 기운이 솟는다. 그 자체로 자기 정화의 시간이다. 좋아하는 공간, 가슴 뛰는 일을 하는 시간,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 이 모두가 우리 삶의 큐렌시아의 역할을 한다. 소음으로부터 벗어난 곳에서의 명상과 피정, 기도와 묵상의 시간, 하루 일과를 마치고 평화로운 음악이나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이는 밤, 내면 세계의 안식처를 발견하는 그 시간들이 모두 퀘렌시아이다. 막힌 숨을 트이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없으면 생의 에너지가 메마르고 생각이 거칠어진다. 투우장의 퀘렌시아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투우가 진행되는 동안 소는 어디가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이며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인지를 살핀다. 그리고 그 장소를 자신의 퀘렌시아로 삼는다. 투우사는 소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 장소를 알아내어 소가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투우를 이해하기 위해 수백 번 넘게 투우장을 드나든 해밍웨이는 퀘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썼다. 삶은 자주 위협적이고 도전적이어서 우리의 통제 능력을 벗어난 상황들이 펼쳐진다. 그때 우리는 구석에 몰린 소처럼 두렵고 무력해진다. 그럴 때마다 자신만의 영역으로 물러나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추스르고 살아갈 힘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숨을 고르는 일은 곧 마음을 고르는 일이다. 히말라야 트레킹, 고산 부족과의 생활, 나를 가족처럼 보살펴준 오지마을 사람들, 겐지지강의 작은 배 위에 누워 무념무상하게 바라보던 파란 하늘, 앞니 4개 부러진 탁발승과 사과를 깨물어 먹을 수 있는가 시험하며 천진난만하게 웃던 일들, 이런 쉼의 순간들이 없었다면 나 역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누군가 말했듯이 인생은 쉼표 없는 악보와 같기 때문에 연주자가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 쉼표를 매겨가며 연주해야만 한다.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퀘렌시아이다. 나아가 언제 어디서나 진실한 자신이 될 수 있다면, 싸움을 멈추고 평화로움 안에 머물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곳이 퀘렌시아가 될 수 있다. 신은 본래 이 세상을 그런 장소로 창조했다. 자연스러운 나로 존재하는 곳으로. 아메리카 인디언들처럼 세상과 대지와의 교감 속에서 활력을 얻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장소로. 그런 세상을 투우장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간도 내게는 소중한 퀘렌시아의 시간이다. 트라피스트의 신부 토머스 머튼의 말대로 우리 안에는 새로워지려는, 다시 생기를 얻으려는 본능이 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자기 안에서 깨우려는 의지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아회복의 장소를 찾고 있으며 삶에 매몰되어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치유하고 온전해지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당신에게 퀘렌시아의 시간은 언제인가? 일요일마다 하는 산행, 바닷가에서 감상하는 일몰, 낯선 장소로의 여행,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과의 만남, 혹은 음악이든 그림이든 책 한 권의 여유든 주기적으로 나를 쉬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삶의 의지와 꿈을 되찾게 하는 일들, 모두 퀘렌시아가 될 수 있다. 좋은 시와 글을 종이에 베껴 적거나 소리내어 읽는 것 같은 소소한 일도 그런 역할을 한다. 긴 여행이 불가능할 때 나는 이틀 정도 시간을 내어 제주도의 오름을 오르거나 사려니 숲길을 걷는다. 그곳에서 흙과 햇빛과 바람, 성스러운 기운들과 일체가 된다.
그때 발걸음이 곧 날개가 된다. 자연과 연결되는 장소, 대지와 하나 되는 시간만큼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없다. 그때 우리는 인도의 오래된 경전, 아시타바크라 기타의 말을 이해하게 된다. 삶의 파도들이 일어나고 가라앉게 두라. 너는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 너는 바다 그 자체이므로. 삶에서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매일매일이 단조로와 주위 세계가 무채색으로 보일 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아 심장이 무너질 때, 혹은 정신이 고갈되어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을 때, 그때가 바로 자신의 쾌렌시아를 찾아야 할 때이다. 그곳에서 누구로부터도 어떤 계산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 자유 영혼의 순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는 길이다. 나의 쾌렌시아는 어디인가? 가장 나 자신답고 온전히 나 자신일 수 있는 곳은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나의 쾌렌시아를 갖는 일이 곧 나를 지키고 삶을 사랑하는 길이다. 소제목 찻잔 속 파리. 세상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처음 인도와 네팔을 여행할 때 괴로웠던 일 중 하나는 다양한 벌레들과 공생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 이 나라들에 온 것은 나 같은 히피 여행자만이 아니었다. 어딜 가나 파리, 벼룩, 빈대, 도마뱀, 지네와 마주쳤다. 이곳만큼 인간 친화적인 벌레들도 드물 것이다. 명상센터에서 좌선을 하는 모기의 숫자는 언제나 수행자들을 압도했다. 모기들은 명상을 하는 내 이마에 앉아 집중 명상을 하는 것을 유난히 좋아했다. 나는 빨갛게 부어오른 이마를 긁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기들이 나보다 먼저 해탈에 이를 것이라고 농담을 하곤 했다. 벌레들은 침낭뿐 아니라 날마다 마시는 차와 볶음밥까지 무전 취식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환경운동가이며 심층 생태학자인 조에나 메이시가 미국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북인도 히말라야 기슭의 티베트 난민 공동체에서 활동할 때였다. 그녀는 난민들을 도와 티베트 전통 장신구를 만들어 파는 생활협동조합을 추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티베트 승려들과 회의를 하는 도중에 파리 한 마리가 그녀의 찻잔 속에 빠졌다. 물론 그것은 그다지 큰일이 아니었다. 인도에서 1년 넘게 생활한 터라 벌레와 곤충들에 별로 동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그녀는 내심 자부하고 있었다. 설탕통 속 개미들, 찬장 안의 거미, 심지어 아침이면 신발 속에 새끼 전갈이 앉아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찻잔에 빠진 파리를 보자 그녀의 미간이 약간 찡그려졌다. 그 표정 변화를 알아차리고 앞에 앉아있던 티베트 승려 최기알 림포체가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 조에나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해 가볍게 웃으며 단지 내 찻잔에 파리가 빠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벌레 하나 때문에 평정심을 잃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곤경에 빠진 그녀를 동정하듯 최기알 림포체가 부드럽게 중얼거렸다. 오, 찻잔에 파리가 빠졌군요. 그녀는 림포체를 안심시키기 위해 다시금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노 프로블럼이라고 강조했다. 어쨌든 그녀는 저개발 국가들을 두루다닌 경험 많은 여행자였고 현대식 위생 개념에 집착하는 성격도 아니었다. 그녀는 재차 아무 문제 없어요. 건져내고 마시면 돼요. 하고 손짓으로 말했다. 의자에서 일어난 최기알 림포체는 앞으로 몸을 숙여 그녀의 찻잔에 손가락을 넣고 매우 조심스럽게 파리를 건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회의가 재개되었다. 조에나는
고산지대에서 생산한 양모로 전통 카페트 짜는 사업을 고위 승려에게 납득시키는 데 열중했다. 그때 환한 얼굴로 최걀 림포체가 회의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기쁜 목소리로 그녀에게 속삭였다. 파리는 이제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는 문 밖의 나무 잎사귀 위에 파리를 올려놓고 파리가 날갯짓을 할 때까지 지켜보았으며 조만간 무사히 날아갈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설명했다. 조에나 메이시는 져서 내가 사랑한 세상에서 이 일화를 전하며 자신은 문제가 되는가 아닌가의 기준에 자기 자신이었지만 최걀 림포체의 기준은 파리에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녀의 경우는 생명의 기준이 높은 곳에 있는 자신이었고 그 승려는 생명의 기준이 아주 낮은 곳에 있는 파리였다. 그의 환하게 빛나는 얼굴을 보며 조에나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달았다. 자기 자신은 노 프라블럼이지만 찻잔 속 파리의 입장에서도 노 프라블럼인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순간 그녀에게는 양모 카페트 사업의 승인을 얻어내는 일보다 파리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더 중요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마음속에 미소가 차올랐다. 그 수도승의 경지를 자신이 감히 나눠 갖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기준의 변화가 그녀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다. 인생의 문제를 초월했다는 듯 우리는 곧잘 no problem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no problem의 기준을 나에서 타인으로 나 아닌 다른 존재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빅 프로블럼이다. 자기 중심에만 머물러 있는 관점은 결코 노 프로블럼일 수가 없다. 나에게서 모든 존재를 포함한 더 큰 공동체로 서로의 중심축을 이동하는 것, 나의 자리에 세상을 앉히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기준이 아직 나에게 머물러 있다면 자기 생존과 이익에만 집착하는 1차원적 인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 자기중심의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걀 림포체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난 괜찮아 라는 생각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당신도 괜찮은가요? 하고 묻게 될 것이다. 당신도 이 세상이 살만한가요? 당신도 행복한가요? 예를 들어 조에나 메이시는 우리가 공감 명상을 범고래가 되어 보면 멸종되어가는 그 존재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것을 사고의 대전환이라 부른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것보다 더 높은 성품은 없다고 붓다는 말했다. 영성은 내가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일이며 나 자신 못지않게 다른 존재들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일이다. 타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아는 일이다. 세상이 아프면 나도 아플 수밖에 없다. 그런 가르침이 조에나 메이시를 세계적인 생태 철학자로 변화시켰다. 이것만은 꼭 해보아요. 주위를 둘러봅니다. 나로 인해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내가 괜찮다고 모두 괜찮으려니 뭉뚱그려 생각하는 부분은 없는지 말이죠. 나의 아픔은 물론 세상의 아픔까지 치유해주는 놀라운 이 책을 읽으며 반성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세상의 아픔을 함께 공유해야 하는가는 그래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것까지 느끼게 해주는 책입니다. 자칫 삭막해지는 마음이 들 때 또다시 이 책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어떤 때는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치유되기도 하니까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만나요.